유산균 많이 챙겨 드시죠? 그냥 광고나 약국에서 추천해줘서 혹은 지인이 선물해줘서 또 대충 유산균이 1억 마리나 들어있다고 해서 많은데? 하면서 열심히 챙겨 먹었던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먹어도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데?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유산균에 대해 전혀 모르고 먹어왔기 때문이죠.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등은 또 정확하게 무엇인지 저와 함께 유산균에 대해 알아보실까요?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장기인데요. 단순히 변이 나오는 통로가 아니라 음식물 속의 영양소들을 흡수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체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몰려 있을 정도죠. 또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게 만드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의 80% 이상이 이 장에서 생성이 됩니다. 반대로 장에 안 좋은 미생물들이 번식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증가해서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장내 염증이 생기며 전신 만성염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죠. 게다가 결장과 직장에 종양이 생기는 대장암은 우리나라 국내 전체 암 발생률 2위이자 남성 한정으로 하면 1위예요. 심지어 증상도 딱히 없어서요,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자, 그럼 이 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장에는 도움이 되는 유익균과 해가 되는 유해균이 있는데요. 이것들 말고도 기회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회균은 말 그대로 눈치를 보며 유익균이 될 수도 유해균이 될 수도 있는 균들을 말하는데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기회균이 약 70% 수준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균들이 유익균이 되게끔 해야 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장내 미생물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10억? 100억? 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 장에는 무려 39조 개, 1000여 종의 미생물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인체세포의 개수가 약 30조 개라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근데 시중에서 파는 유산균은 몇 개가 들어있던가요? 보통 100억 이하의 유산균이 들어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39조 개 사이에 10억 개가 들어간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을까요? 물론 요즘엔 1000억 개가 넘는 유산균도 나오고 있지만 숫자만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처음 유산균을 먹는 사람이 너무 많은 수를 먹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 유산균이 머무르는 시간은 길어야 2주 정도라고 하네요. 즉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유산균을 키우는 것입니다. 직접 배양하라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유산균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프리바이오틱스와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먼저 프리바이오틱스는 쉽게 설명하면 식이섬유 성분을 말합니다. 이눌린, 프락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자일리톨 올리고당 등이 있고요. 주로 과일, 채소에 많이 있는 성분인데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산균이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유익균이 되는 거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 조금 전에 설명한 식이섬유 성분을 먹고 나온 부산물입니다. 유산균의 배설물, 이 대사산물을 연구해봤더니 고유의 효능도 있고 안전성도 높아서 인체에 유익한 기능성 소재로 활용하기에 딱 좋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연구에서 장투과성을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핵심 성분이 단쇄 지방산, 세포의 다당류, 박테리오신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단쇄 지방산은 인슐린 정항성을 올려줘 성인병을 예방해주고 면역세포를 정상화시켜 면역력을 증진시키고요. 세포의 다당류는 면역계 불균형 해소해주고 세포나 바이러스 같은 데 붙어서 활성도를 떨어뜨려 우리 몸에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박테리오신은 유해균만 선별해서 죽이는 천연 항생 물질인데요. 큰 부작용 없이 장내 상태를 급격하게 바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너무 강했습니다. 왜냐? 그동안은 제품의 원료가 불분명했었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에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부원료로 살짝만 넣고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제품을 낸 것들도 많았고요. 함량도 불명확했습니다.
그러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장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유익균이 늘어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익균이 잘 성장할 수 있게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섭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균은 여러 성분을 참조해서 프리바이오틱스를 따로 챙겨 드셔도 되고, 김치, 된장찌개 등 발효 음식에 들어있는 유산균을 통해서 보충하셔도 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양파, 마늘, 바나나 등의 과일, 채소를 많이 먹거나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통해서 섭취해도 되겠죠. 근데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직접적으로 보충할 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으로 보충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앞서 말했던 포스트바이오틱스의 단점들과 달리 원료도 명확하고 함량도 정확히 나와 있는 제품이 다행히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의심스러우니까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성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 RHT. 여기서 RHT는 일동제약이 개발한 균주를 열처리 건조화한 물질을 말하고요.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 기능성 원료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영양 기능 정보를 살펴볼까요?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IDCC 3201 열처리 배양 건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말한 RHT고요. 열처리 배양균체 수가 1.08 곱하기 10의 10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108억 개입니다. 레틱스 애시드는 젖산이고요. 플락토 올리고당이 3.2g, 이건 식이섬유 성분인데요.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부원료가 아닌 주원료로 들어가 있고, 프리바이오틱스도 들어있으니 소비자 눈을 현혹하는 상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 장에 유익균만 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